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관리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배선구의 견적서 출발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배선구 사장님께서 카메라 이 시스템을 직접 다 구비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제 장비를 사용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싱크로지 박승세입니다. 안녕하세요. S9 모터스 배선구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덩치 차이가 훨씬 더 그러니까 현격하게 제가 좀 앞으로 가야 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키가 192, 여기는 154. 180 좀 안 됩니다. 자, 14회입니다. 벌써 3주차인데 네. 교환 주기라는 게 뭡니까라는 사실 이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네. 이걸 한번 분석하는,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댓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댓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외국은 30만 40만 킬로를 운행해도 평균 EGR 정도 고장인 경우 인젝터 DPF 정도인데 왜 국내에선 6만 정도의 모든 것을 수리하는 걸까요? 장거리를 뛰어서라는데 유럽도 시내주행 많은 차들은 국내보다 더 가혹한 시내주행입니다. 진짜 궁금해서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이제 사실상 이제 저도 유럽에서 정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유럽의 뭐 도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자주 고장나는 사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30만 40만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만,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오랫동안 고장 없이 타는 사람들의 각각의 노하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걸로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천재가 잘하는 애도 있겠지만 그 습관에 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해외에서도 뭐 3, 40만 키도 하지만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더 장거리지 않습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도로도 더 속도도 많이 낼 수도 있고 더 길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만에 못 가는 데도 없잖아요. 네. 섬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통일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도로 주행 조건 차이는 무조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느 정도 오랫동안 뭐 고장 없이 타시는 분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관리 교환 주기란. 네. 아마 이제 박 대표님은 이제 제가 누누이 저도 하도 강조를 하고 한 3, 4 정도 시킬 정도로 얘기를 해서 이해가 쉽겠지만, TRP라는 파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 정비할 때 파트를 나눈대요. TRP 파트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연식 아니면 사용 시간, 그냥 때가 되면 이게 멀쩡하다고 판단될지언정 그냥 무조건 바꾸는 파츠를 말하는 거예요. 즉 각 부품에도 때가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파츠를 항공 정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가혹 조건, 뭐 장거리 뛰는 차, 시내 주행 많은 차. 자, 우리가 시내 주행 많은 차들은 가혹 조건이다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대기에 그 바람을 품을 맞아서 엔진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식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나가야 배기도 시원하게 나가니까 엔진 컨디션은 좋아지는 거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건설 장비가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건설 장비의 교환 주기는 키로수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거기서 까딱까딱 움직여봤자 몇 킬로를 타겠어요. 네. 하지만 건설 장비는 밑에 이제 오일 교환 주기를 250시간에서 500시간을 늘렸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처럼 가동 시간으로 교환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대부분 몇 킬로마다 교환을 해야 된다, 킬로수로만 보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딱 어느 차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의 기준은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배 사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질문 주신 분에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애들이 3, 40만 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차 시내가 막히네 어쩌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DPF 막히고 네. 그 고장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유럽 쪽에는 디젤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독일이나 이런 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결코 많지 않고요. 근데 있죠 어쨌든. 네. 있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을 못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못한다. 운전을 굉장히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10년 운전했네, 5년 운전했냐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 자기가 그러니까 운전 조작법을 아는 거랑 운전을 잘하는 거랑 완전 다른 다르죠. 얘기예요.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가 다 운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운전을 조작할 줄 아니까 제대로 운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운전면허도 있고. 그렇죠. 근데 독일 같은 나라 가서 운전면허를 따보라고 해서요. 못 땁니다. 맞아.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엔진룸을 열고 이 각각의 부품의 역할을 설명하라는 당연하죠.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올리신 분도 제가 단언컨대 물론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면은 어떤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넷을 열고 이 본넷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오죠. 자동차 본넷을 열면 일단 본넷이라는 단어 틀렸고 후드잖아요. 네. 후드를 열고 나서 거기서 엔진 달려 있고 그다음에 흡기 달려 있고 그다음에 뭐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달려 있고 어떤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 장치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자기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그런 생각 부분에서는 저는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그럼요. 예. 애초에 유럽 애들은 그런 것들을 암기하고 본넷을 열었을 때 차가 어떤 엔진룸에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맞아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가속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뭐 드리프트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드리프트까지 익히지 못하면 면허가 발급이 안 됩니다. 네. 맞아. 그거 엄청 큰 차이네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막말로 3, 40만 킬로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 주행했는데 뭐 저 정도는 카레이서 출신 사람들이 고장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나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운전 실력도 있지만 그 사람마다 이제 차를 어떻게 언제 뭘 교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떻게 예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베이스에 갖춰진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이명박 시절에 그 면허가 되게 간소화되면서 그 이제 자동차 판매를 그러니까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의 어떤 희생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렇지. 여전히 안전벨트 안 매고 있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어떤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문화의 그 선진화가 되지 못한 부분. 자동차 그치. 정비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동차 관리 못하는 것을 자동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좋은 얘기네요. 네, 그거예요. 맞아요.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무조건 차는 뭐 시내 주행이 왜 더 가혹 주권인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지금 저처럼 설명을 하면 이거를 메이커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싸가지 없다. 혹은 뭐 아니 고객은 왕인데 그쵸. 이러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냥 몇만 킬로 됐을 때 알아서 바꿔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엔진오일 몇만 킬로마다 갈아라. 그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는 얼마마다 가더라. 자동차를 잘 알면 그런 키로수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고 갈 때 됐네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유럽 애들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없으면 면허가 안 나와요, 일단.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무슨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임시 면허 발급 후 1년 동안에 이런저런 테스트를 거쳐서 1년 동안 그 면허를 유지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그 다음 면허가 나와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뚝딱 학원 다녀가지고 3, 40만 원 주고 그냥 찍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반적인 선진국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을 살인 무기, 살인이 가능한 무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그 자동차 살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 모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타는 거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 쉽게 얘기해 주셔갖고 사실 이번에 들으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도 들 정도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장거리를 뛰어서 어쩌고 이건 다 전적으로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자를 변수로 놓지 않고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맞아. 간단합니다. 그냥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고장 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크긴 크거든요. 네. 보통은 운전을 못한다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있네라는 걸 인식을 해서 오면은 빨리 쉽게 말하면 큰 고장이 나기 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사실상 고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또 제가 정리를 해드렸네요. 여러분들의 견적서를 보내주십시오.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bae6461@naver.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배선구의 견적서 혹은 배선구 검색을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